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는 공매 물건인데요. 저는 이 물건을 꼭 입찰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얼마에 입찰할지는 뭐 좀 더 고민해봐야겠지만요. 일단 보겠습니다. 파주시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전이죠. 전인데 일단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이면 이곳입니다. 자, 좀 자세히 보시면 도로에 접해 있죠. 도로에 접해 있고 건너편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스카이뷰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뭔가 이것저것 공장으로 쓰고 있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 뭐 그런 토지입니다. 굉장히 위치가 좋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토지를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좀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공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일단 가장 좋은 이유는 일단 공매 재산명세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압류재산 공매 재산명세서가 공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물건지는 633-1번지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자, 633-1번지입니다. 633-1번지는 공매 재산 명세서에 표시하는 기호 3번에 해당합니다. 기호 3번. 그래서 일부의 건축 신고 득하고 토목공사 진행 중인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하네요. 아까 지도에서 볼 때는 그런 거는 안 보였거든요. 로드뷰로 봐도 특별히 뭐 공사적인 상황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하고 있고 어떤 건축 허가를 득했는지 어떤 상황인 건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등기부를 먼저 살펴보시면, 등기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시면 2020년 9월 8일에 접수가 되었는데 1번, 2번에 지분이 전부 이전이 되는데 3분의 2를 이전을 시켰습니다. 전체 중에 3분의 2를 이전시켰고 이 씨가 사게 됐습니다. 이 씨가 3분의 1을 사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매매 목록이 있습니다. 매매 목록은 토지에서는 종종 많이 보이는 거죠. 여러 개 토지를 한꺼번에 매매를 할 때 이 매매 목록으로 이 토지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중복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자, 어떤 물건이 이전을 했는지 매매 목록을 당연히 보셔야죠. 자, 매매 목록을 보시면 이 공매 물건 633-1번지인데 보다시피 633-2번지까지 같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이전을 해서 얼마예요? 1억 8천만 원에 거래가액을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633-2번지가 어디냐? 여기가 지금 633-1번지잖아요. 여기에 633-2번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인 633-2번지가 바로 이 도로인 거죠. 그러면 이 1억 8천만 원에 산 사람은 1억 8천만 원이죠. 1억 8천만 원에 이 물건을 산 사람은 목적이 뭐였겠어요? 1억 8천만 원 산 사람은 목적이 당연히 지금 건축 허가를 득한 걸로 봐서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세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트를 해서 여기에 어떤 건축 허가를 득해서 뭔가를 하고 있던데, 자, 이 도로는 이제 아무래도 지목이 도로다 보니까 도로로만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 같이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1억 8천 중에 이 도로의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당연히 이 도로 가치는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봐야 되는데 1.8억이 얼마예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3분의 2가 1.8억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되나요? 3분의 1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3분의 1은 약 9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도로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도로를 빼야겠지만 뭐 9천만 원, 뭐 8천만 원 정도 생각해도 충분하겠죠. 8천만 원 정도로 3분의 1 지분이 값어치가 8천만 원 정도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감정가가 6,660만 원에 나왔고 유찰이 지금 쭉 되고 있죠. 지금 4,662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물론 뭐 도로를 가치평가하고 아니고에 대한 뭐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3분의 2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토지 전부가 필요한 거지. 이 토지 전부가 필요한 거지. 3분의 1을 꼭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3분의 1로 인해서 이 도로까지 산 이 전체 물건에 영향을 받게 되면 뭐 뭘 한다든가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건을 지금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1.8억을 소유한 아까 소유자 1.8억을 소유자한 이 씨는 당연히 이 현재 지금 공매 물건이 3분의 1이 공매가 나왔습니다. 3분의 1이 공매가 나왔으므로 이 공매가 나온 이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9% 공유자 우수매수로 가져갈 것입니다. 공유자 우수매수로. 당연히 가져가겠죠. 이렇게 유찰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1억 8천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입찰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는 공유자 우수매수로 이 물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 뭐 입찰해도 사실은 뭐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또 알아요? 공유자 우수매수가 뭔지. 이게 좀 어려운 게, 경매가 좀 안타까운 게,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 당일날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매는 좀 다릅니다. 월, 화, 수 3일 동안 공매를 입찰하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데, 이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때 공유자 우수 매수를 천천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한을 두고 할 수 있어요. 기간을 두고.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경매는 그 즉시 없으면 끝나는데, 공매는 목요일 날 발표를 하고 목요일도 공유자 우수 매수 할 수 있고, 금요일도 공유자 우수 매수 할 수 있고요. 월요일 오전도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난다면, 뭐 오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도 하니까요.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유자 우수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좀 넉넉합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 하기에는,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월화수에서 목요일날 발표할 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마도 금요일날 전화가 온다. 뭐 서울이 아닌 여기가 어디죠? 파주. 여기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공유자 우수 매수 당했으니 입찰 보증금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꼭 이 물건 입찰은 해보겠지만 당연히 폐차를 하겠죠. 그래서 한번 입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한번 입찰해서 낙찰받고 공유자 우수 매수 당하면 어때요? 이런 것도 다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